안녕하십니까. 경제신문 주요기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.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은재입니다. 오늘도 세 개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22면입니다. 어제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는데 그동안 지속되던 악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본문에서 단기적인 지수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1면과 3면 기사입니다. 어제 정부가 연기금의 기업 경영 참여 활동에 걸림돌이 되던 조항들을 완화해 주기로 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. 본문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기사 한국경제 23면입니다.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, 카지노, 화장품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실적 개선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원인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는 다시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악재들의 영향력이 잠시 주춤해지면서 좀 회복되었다는 내용이고요. 그렇지만 추석 이후에는 다시 불확실성이 좀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어제 종가지수 200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. 8월 이후 한 달 만에 거의 처음으로 2000선을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2000선을 회복한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재료들이 조금씩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고 새로운 호재도 나왔기 때문인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2일 중국의 그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지수 PMI가 나왔는데요. 지금 50.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점이 50인데 50 이상일 때는 뭐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50 아래에서 나쁜 걸로 해석하는데 이제 일단 그 기준점을 넘은 50.4를 기록했다는 점이고 여기에 그 실제로 예상치는 49.8을 예상을 했었는데요. 49.8보다도 훨씬 좋은 50.4를 기록해서 약간 뭐 서프라이즈성 그런 지수였다라고 보여서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홍콩의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한때 블랙스원이라고까지도 불려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던 그런 홍콩 시위 사태가 홍콩 당국의 그 송환법 공식 철회로 향후 그 평화적으로 그 해결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본 것이 이제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데는 반도체 업황에 관한 그런 전망들이 새롭게 나왔다라는 점인데요.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에서 그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어제 3%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즉 어제 그 2000선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내년 1분기에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JP모건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업황 반등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그 현재 2000선을 회복한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면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.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추석 이후에 다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그 나타날 수 있는 재료는 9월 미국의 FOMC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만일 여기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좀 할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버리면 단기적으로 지금 악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조금씩 우상향 하라는 시도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. 그렇지만 9월 중순 이후에는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장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에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네, 두 번째 기사는 정부가 연기금의 그 적극적인 그 기업 경영 참여 활동에 그 발목을 잡았었던 5% 룰과 10% 룰을 좀 완화하기로 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연금의 그런 힘이 좀 세질 것이다.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서 영어 정리부터 먼저 해보면 여기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입니다. 수탁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인데요. 뭐 지침에 따라서 배당 확대나 임원 보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5% 룰, 10% 룰이 나와 있는데요. 5% 룰은 지금 지분을 5%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% 이상 지분을 사고 팔 경우에 5일 이내에 이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, 공시를 해라라는 그런 룰이고요. 그리고 10% 룰은 지금 10% 이상 보유할 경우에 만일 그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에서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게 반환해라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. 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을 방지할 목적의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정부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룰을 좀 완화하려고 했는데요. 5%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새로운 영역을 신설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약식 보고를 하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 보고로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. 그리고 10% 룰도 내부 통제 기준 강화를 통해서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만드는 조건으로 이 반환을 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그동안 연기금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던 조항들이 완화되면서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가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특히 그 덩치가 큰 국민연금의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그 국민연금이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그런 기업의 그 종목 개수가 302개이고요. 이 중에서 10% 이상 보유한 종목 수도 지금 95개가 되는데요. 따라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압박을 내년부터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 개정안에서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긍정적인 면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여기에 지배 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. 반면 부정적인 면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촉각을 세우느라 경영 활동에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에 좀 참고할 수 있다 할 만한 점은 이렇게 국민연금이 10% 이상 보유한 종목 중에서 현재 그 배당이 현저하게 낮은 종목들 이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기사는 9월 들어 깜짝 상승을 기록했던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.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 기사는 그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여행객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면세점, 카지노,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.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.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반사이익과 앵고 수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앵고 같은 경우에는 앵고가 나타남으로써 일본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앵고가 나타나면서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관광객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홍콩 시회사의 반사 이익도 역시 중국인이나 외국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7월 그 홍콩 입국 중국인이 전년 대비 한 5.5% 감소했고요. 한국 방문은 한 26.5%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
이와 같은 방한객 증가로 인해서 지금 면세점과 카지노 화장품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먼저 면세점의 대표 주자인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지금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면세점 매출이 한 25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카지노의 대표 주자인 파라다이스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한 65% 정도 증가한 179억 원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러한 컨센서스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의 경우 8월 매출이 80%에서 100%까지도 증가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최근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이쪽 그 소비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기관 순매수 10위 상위 10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 3위, 그리고 호텔신라가 6위, 그리고 신세계가 8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쪽 업종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씀드린 이 세 개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에 막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세 개 기사 모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. 최근 악재들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.